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470페이지 거기 수정신고 방법해서 그 필수 사례 있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또 가산세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풀기 전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가산세 있잖아요. 그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잖아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은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어디다가 옮겨서 기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예,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은 여기 있는 내용은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옮겨서 기재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여기 있는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신고 및 납부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예, 신고는 부가세, 신고서, 납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에 반영을 시키면 되는데, 자, 보통 시험 문제에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이 됐다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 세금계산서는 다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잖아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이 됐고 발행과 동시에 전송이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문제에서. 근데 발행하고 전송을 했는데 합계표랑 신고서하고 납부서 여기에 반영을 안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나올 수 있는 가산세가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시 가산세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다음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 신고불, 영세율 신고 안 했으면 영세율 가세표준 신고 불성시 가산세, 납부 안 했으면 납부 불성시 가산세가 나오는데, 만약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을 완료했다라고 하면은 이미 세무서는 그 세금 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 안 시킨 거 있죠. 예,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을 안 시킨 거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발행하고 전송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럼 뭐와 관련된 가산세만 있어요? 신고 안 한 거에 대한 신고불, 그 다음 영세율 신고 안 했으면 영세율 가세표준 신고 불성시 가산세, 납부 안 했으면 납부 불성시 가산세, 예, 그 가산세만 적용이 될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발행을 하지 않았다. 자, 발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럼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도 안 됐겠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영이 안 돼 있었겠죠. 자, 그러면 발행이 안 돼 있으니까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나오죠.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나올 거고, 요 가산세는 2%짜리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송을 안 했으면 전송 안 한 거에 대한 가산세가 나올 수 있을 거고, 합계표에 반영 안 시킨 거에 대해서 합계표 불성시 가산세가 나올 수 있을 건데, 만약에 발행을 하지 않았다. 예, 발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가산세,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가 하나, 둘, 세 개가 적용이 될 수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센 놈 한 방만 적용이 된다라고 했었죠. 가장 센 놈 한 방이 뭐예요? 얘죠. 그래서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요거 한 방만 적용이 되고 얘랑 얘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만약에 세금 낼 게 있었으면은 내 세금을 신고 및 납부 안 했다라고 하면 신고불하고 납부 불성시 가산세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매출하고 난 다음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할 수 있죠. 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했으면은 그 내용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반영시키고 그 다음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했는데 그거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반영 안 시킨 거, 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이 없다라고 했었죠. 이미 국세청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낼 세금이 있는데 낼 세금을 신고 및 납부 안 했으면은 신고불하고 납부불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기타 징빙이 있었죠. 징빙을 발행 안 했거나 혹은 간이영수증 발행한 경우 그거는 부성명세서에 반영시킬 부분은 없고 내 세금이 있으면 내 세금을 바로 신고 및 납부, 내 세금이 있으면 내 세금을 바로 신고 및 납부해야 되겠죠. 부가세 신고서, 부가세 납부세에 반영해가지고 신고 및 납부해야 되는데 이거 안 했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겠죠. 그래서 매출 중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그 외에 기타 징빙의 경우에는 부성명세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나오지 않고 신고불하고 납부불, 요 가산세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가산세는 보통 매출 쪽만 나온다. 매입 쪽 가산세는 없다. 물론 있긴 해요. 근데 세무이급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가산세를 매출 쪽 가산세만 아시면 되겠고 매입은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빨리 안 돌려받았다라고 해서 특별하게 가산세를 적용시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470페이지 필수 사례 풀어보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틀을 하나 만들어 드렸죠. 틀은 이렇게 돼요. 매출세액이 있고
매출 세액에는 크게 두 가지, 과세가 있고 그 다음에 영세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과세가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세금계산서 발급한 부분이 있고 그 외에 기타 징비. 영세도 세금계산서 발행한 게 있고 그 외에 기타 징비. 자, 그 다음 매입세액 있죠. 매입세액을 빼요. 빼는데 매입세액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죠. 세금계산서하고 그 외에 기타 징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요, 납부세액이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세금계산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누락된 게 있다. 자, 세금계산서 부분에 누락된 게 있으면은 나올 수 있는 가산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랑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그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영세율 있죠.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손실 가산세는 시험에서 나올 일이 없을 거예요. 나올 일이 없어요. 이게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한 게 아니면은 나올 일이 없으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영세율과 관련된 부분은 가산세가 뭐가 있냐? 얘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매입과 관련된 가산세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납부세액이 있는데 이 세금을 납부 안 했죠. 신고 및 납부 안 했으면 어떤 가산세가 나오느냐? 낼 세금이 있는데 낼 세금을 신고 안 했다. 그럼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세금 낼 게 있는데 납부를 안 했다. 납부를 안 했으면 불성실 가산세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산세의 흐름은 크게 네 가지예요. 자, 그러면 1번에 성일상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교부한 후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세금계산 판매죠. 자, 국세청에 전송을 했으니까 얘는 정상적으로 된 거죠. 그 다음에 합계표에 반영 안 시킨 거에 대해서 큰 죄는 아니라고 했었죠. 얘는 분명히 신고불하고 납부불만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여기 누락한 거니까 반영을 시켜보면은 요쪽 란이죠. 1,000만 원에 부가세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2번은 비사업자인 홍길동에게 신용카드로 소매 매출한 제품 88만 원이죠. 과세 기타죠. 매출하고 10%짜리 물건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은 가세 기타란에 넣으면 돼요. 그럼 공급가액 80만 원에 부가가치세 8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3번. 원재 1회 상사에서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하고 받은 전자세금계산 판매. 여기죠. 공급가액 50만 원에 부가세 5만 원. 그럼 신고 및 납부하는 세액이 얼마예요? 103만 원이 신고 및 납부하는 세액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없다라고 했었죠. 이미 국세청에 전송을 완료했으니까 요거와 관련된 가산세는 없고, 그 다음에 요거는 카드 매출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직계표에 반영 안 시킨 거는 큰 죄는 아니라고 했었죠. 낼 세금이 있으면 낼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에 대한 가산세만 나온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 가세 기간에 세금 신고 및 납부하는 세액이 얼마가 있어요? 103만 원이 있었던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랑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나오는데, 자, 103만 원에 대해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가산세율이 10%이고 신고자 붙은 가산세, 자, 이렇게 신고자 붙은 가산세는 6개월 이내 신고하면 몇 프로 감면이라고 했어요? 50% 감면이라고 했었죠. 자, 그럼 납부하는 세액이 얼마냐? 103만 원이죠. 하루에 이자가 얼마씩 붙어요? 만분의 30 붙고, 자, 문제에서 미납일수는 며칠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문제의 세 번째 줄 보면은 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 일수는 91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 91일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은 나중에 가산세부터 일단 다 하고 난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들 가산세가 돼야지 입력할 때 크게 어렵지 않을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472페이지 필수 사례 풀어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주 상민전자는 2017년 이게 근데 아까 우리가 470페이지 푼 거 있죠. 470페이지는 애정 신고 때 누락한 걸 학정 때 반영하는 거고 얘는 지연 제출에 해당하는 문제였었고 자 472페이지 문제 있잖아요. 이거는 문제 읽어볼게요. 주 상민전자는 2017년 이기부가 학정 신고 시 누락된 다음 자료를 메인 배출 전표 입력에 추가 입력하여 수정 신고하고자 한다. 얘는 이게 학정 때 누락된 거죠. 이게 학정 때 누락이 된 거니까 얘는 수정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수정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수정 신고의 신고 및 납부일은 2018년 2월 3일이다. 이게 학정 부가세 신고 기한은 2018년 1월 25일이었다. 자, 누락된 걸 봤더니 1번에 주 마포기업에 제품을 판매하고 발행한 후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세금 계산서 판매. 자, 이 부분에 누락된 거죠. 2천만 원에 부가세가 얼마예요? 200. 자, 매입은 2번이죠. 2번에 원재료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전자세금 계산 판매. 여기네요. 700에 70. 그럼 신고 및 납부하는 세액이 얼마예요? 200에서 70만 원 빼면은 130만 원만큼의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세금 계산서죠. 전자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을 했죠. 그럼 학계표와 관련된 가산세는 없고 신고 및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 신고 불성시 가산세랑 납부 불성시 가산세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신고 안 한 세액이 130만 원. 여기 가산세율이 10%이고 6개월 이내에 신고했으니까 50% 감면. 납부 안 한 게 130만 원. 하루에 이자가 얼마씩 붙어요? 10,000분의 3. 그 다음에 문제에서 미납일수는 며칠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납일수는 계산해야 되겠네. 자, 납부기한이 언제까지였어요? 1월 25일까지니까 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1월 26일부터 납부한 날이 언제예요? 2월 3일이죠. 2월 3일까지. 그럼 26, 27, 28, 29, 30, 31, 1, 2, 3. 네, 미납일수는 9일이죠. 9일. 네. 그래서 9일 이렇게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입력은 나중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474페이지 필수 예제 가보면은 또 문제들이 있죠. 여기 있는 것들 입력은 나중에 하고 다음 시간에, 나중에 아니라 다음 시간에 하고 가산세 계산만 일단 해볼게요. 자, 474페이지 1번. 다음은 주 안성의 2017년 제1기 애정신고 시 누락된 자료이다. 제1기 학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해당 란에 반영하여 학정신고 시에 가산신고하시오. 자, 1번에 제품을 매출하고 발행 및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세금 계산 판매. 자,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했죠. 그럼 정상적으로 세금 계산서 발행은 된 거예요. 이 단계에서 문제는 없고 이 내용을 학계표에 반영 안 시킨 거. 예, 그거는 뭐 잘못이 없다라고 썼죠. 이미 국세청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700에 70 누락된 게 있고 부성명세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안 나와요. 자, 2번에 원재료 매입하고 받은 전자세금 계산 판매. 여기네. 300만 원에 세액은 얼마가 돼요? 30만 원. 자, 그 다음에 3번에 대표이사가 제품을 무상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거래. 이 간주공급이죠. 대표이사가 자사 제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거. 간주공급인데 간주공급의 가세표준은 시가라고 썼죠. 예, 그리고 세금계산서 교부분 면제이기 때문에 가세 기타란에 넣어야 되겠죠. 여기 200만 원에 세액 20만 원. 그럼 신고 및 납부하는 세액이 얼마예요? 60만 원이죠. 60만 원만큼의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은 가산세가 없고 이쪽에 신고 및 납부하는 세액이 얼마가 있어요? 60만 원 있죠. 가산세율이 10%, 6개월 이내 했으니까 50% 감면. 납부 불성시 가산세가 60만 원, 하루 이자가 10,000분의 3. 그 다음에 문제에서 미납 일수는 며칠로 가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91일로 한다라고 돼 있죠? 91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같은 문제 지금 다 풀어봤지만은 지금까지 푼 문제들이 거의 다 신고불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밖에 안 나오죠. 세무이금 문제는 이런 문제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 그래서 요 기본적인 가산세, 기본 가산세 계산하는 거 이건 꼭 할 줄 알게 해 두셔야 되세요. 이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럼 2번. 다음은 주안성의 2017년 제2기 예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자료이다. 이기학정 부가세 신고서의 해당 난에 누락된 자료와 가산세를 반영하시오. 지금 풀고 있는 문제들 있죠. 1번에서 5번 문제까지는 전부 다 예정 때 누락한 걸 학정 때 반영하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럼 2번에 보면은 이것도 일단 누락된 부분을 어떤 칸에 넣어야 되느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을 할 때 누락된 거를 요 서식을 볼 거예요. 요 서식에 정확하게 입력하는 거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1번에 대표이사가 제품 150만 원을 매출처 담당 사원에게 선물하였다. 자사 제품을 거래처에게 무상으로 준 거기 때문에 간주공급이죠. 네, 간주공급이고 요거는 가세 표준이 뭐가 돼요? 시가. 그래서 과세 기타란에 180만 원에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교부물 면제니까 과세 기타란에 180에 18만 원 이렇게 넣으면 돼요. 자, 이번에 제품을 판매하고 발행한 후 국세청에 전송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한 건. 그 영세 세금계산서니까 공급가액 350에 세액이 0이 되겠고. 자, 3번에 제품을 매출하고 발행 및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 한 건. 그래서 매출했죠. 전자세금계산서죠. 여기는 840에 세액은 얼마예요? 84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번에 영업부 비품의 매입세금계산서 한 건. 매입세금계산서 160만 원에 세액은 얼마가 돼요? 16만 원. 자, 5번에 매출처에 무상으로 증정한 제품, 거래처에 무상으로 준 거죠. 이것도 뭐예요? 간주공급이죠. 네, 간주공급이기 때문에 가세 표준은 뭐가 돼요? 시가가 되겠죠. 그럼 180에 350만 원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180에 350을 더하면은 530이겠네요. 그래서 530만 원에 세액은 얼마가 돼요? 53만 원. 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럼 이 가세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는 세액이 얼마냐면요. 121만 원의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는 거죠. 자, 입력하는 게 나중에 입력할 건데 이쪽에 반영시키는 게 좀 복잡해서 그렇지 가산세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렵나? 영세율이 들어가서 좀 어려울 수도 있나? 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지금 세금계산서 부분은 가산세가 없어요. 왜냐면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또 전자세금계산서 다 전자죠. 전자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어떻게 돼 있어요?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학계표와 관련된 가산세는 없고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안 나와요. 자, 그리고 영세율 신고 안 한 게 얼마나치예요? 350만 원어치. 350만 원 신고 안 했죠? 그럼 350만 원에 대해서 가산세율이 몇 프로냐면요. 0.5%죠. 영세율 가세표준 신고 불상시 가산세는 0.5%가 가산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고자 붙은 가산세 있죠. 신고자 붙은 가산세는 6개월 이내 신고하잖아요. 6개월 이내 신고하면은 가산세가 몇 프로 감면된다라고 했어요? 50% 감면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도 50% 감면되는 가산세예요. 왜냐면은 지금 다 지연 제출이죠. 예정 때 누락한 걸 학정 때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3개월 만에 신고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50% 감면. 자, 그 다음에 매입과 관련된 가산세는 없다라고 했었죠. 이건 무시. 그 다음에 이 가세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는 세액이 121만 원이죠. 여기에 대해서 가산세율이 신고자 붙은 가산세는 가산세율이 10%. 아니 신고 불성시 가산세는 가산세율이 10%가 되겠고, 그 다음에 6개월 이내 신고했으니까 몇 프로 감면돼요? 50% 감면이겠죠. 그 다음 납부하는 게 얼마예요? 121만 원이고 하루에 이자가 얼마씩 붙는데요? 만분의 3이고 문제에서 미납 일수는 며칠로 하래요? 92일로 하라고 돼 있죠. 네, 92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에 속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 한번 풀어볼게요. 3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정지 버튼 누르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3번에 자, 영수증 발행 매출이 있죠. 영수증 발행 매출이 얼마냐면요. 영수증이 아니라 현금 영수증. 330이잖아요. 그럼 과세 기타를 내면 되겠죠. 300에 부가세 30. 자, 그다음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상 증여 금액. 간주 공급이니까 과세 기타를 내면 되겠죠. 시가가 과세 표준이니까 여기가 400에 40이 되겠네요. 자, 직수출 매출이 있어요. 영세 기타죠. 영세 기타에 500에 세액은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운반비 매입이 있는데 영세 세금계산서니까 이쪽 란이겠죠. 500만 원에 세액은 0이죠. 자, 그러면 이 과세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는 세액이 얼마예요? 40만 원만큼의 세액을 신고 및 납부 안 했죠.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 부분은 없고 영세율 신고하는 게 있네. 영세율 신고하는 게 얼마는치요? 500만 원어치죠. 500만 원에 가산세가 몇 프로예요? 0.5%가 되겠고 신고자 붙은 가산세는 6개월 이내 신고하면 50% 감면이죠. 자, 그 다음에 신고 및 납부하는 세액이 얼마예요? 40만 원이죠. 가산세율이 몇 프로예요? 10%. 그 다음 신고자 붙은 가산세니까 6개월 이내 신고하면 50% 감면. 납부하는 세액이 얼마예요? 40만 원. 하루에 이자가 얼마씩 붙어요? 만분의 3. 그 다음에 미납 일수는 며칠로 가정한대요? 애정신고 누락, 미납일수는 90일로 한다라고 됐죠. 3번 문제 네 번째 줄 보시면은 미납일수는 90일로 한다. 그 90 곱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요. 4번 풀어볼까요? 좀 지우고 풀게요. 자, 4번 보시면은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 옛날에 출제됐던 문제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출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옛날 기준에서는 문제가 맞지 않아가지고 제가 문제를 약간 수정한 건데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자, 주 덕원의 2017년 이기 부가세 예정신고 시 다음의 매출 내용이 누락되었다. 2017년 이기 예정신고 누락본을 모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예정신고 누락과 관련된 가산세 계산 시 미납 일수는 92일로 한다. 자, 그럼 카드 매출이 얼마가 있냐면요. 1000만 원에 부가세 100만 원이죠. 그럼 여기 과세 기타란에 넣으면 되겠죠. 과세 기타란에 10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세율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이 있는데 영세 세금계산서니까 300만 원에 세액은 얼마가 돼요? 0이 되겠죠. 자, 그럼 직수출 매출에 500이 있죠. 영세 기타란에 500만 원에 세액은 0.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세금계산서 부분에 얼마가 지금 잘못된 게 있어요? 300만 원 있죠. 자, 300만 원 있는데 얘는 정상적으로 발행은 됐지만은 뭐가 안 돼 있어요? 전성을 늦게 했죠. 그래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가 나와요. 자, 세금계산서가 며칠자에 발행이 됐어야 돼요? 9월 2일 날 발급을 했네요. 그럼 9월 달이잖아요. 9월 달이면은 9월 2일 날에 정상적으로 발행은 됐어요. 자, 9월 1일 날에 정상적으로 발행이 됐고 이 전성은 늦어도 언제까지는 전성이 됐었어야 돼요? 발행이 다음 날이 9월 3일까지 9월 3일까지 전성이 됐었어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전성일이어야 돼요.
자, 근데 전송을 언제 했대요? 전송을 2018년 1월 25일에 하였고, 2018년 1월 25일 날 했대요. 그래서 쭉 가다가 해를 넘겨서 부가세 신고할 때쯤 했는 모양이에요. 1월 달에 부가세 신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25일 날에 1월 25일 날 요때에 전송을 했는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은 볼게요. 원래 적법하게 전송을 했어야 되는 거는 9월 3일까지 전송을 했었어야 되죠. 근데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그 다음 달 11일인 1월 11일까지 전송을 하잖아요. 자, 요때까지만이라도 전송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발행은 정상적으로 됐으니까 발행과 관련된 가산세는 없어요. 전송과 관련된 가산세인데 이때까지만 적법하게 전송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가산세가 어떤 가산세예요? 지연전송이죠. 자, 근데 이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무슨 가산세예요? 미전성이죠, 미전성. 미전성 가산세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산세가 적용이 되느냐?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성 가산세. 자, 얼마원치를 미전성했어요? 1000만원어치를 미전성했죠. 자, 가산세율은 몇 프로라고 써요? 1%예요, 1%. 미발급은 2%, 미전송은 1%.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영세율 신고 안 한 게 얼마나치가 있어요? 800만원어치가 있죠. 그래서 800에 대해서 가산세율이 몇 프로예요? 0.5%이고 6개월 이내 했으니까 몇 프로 감면이에요? 50% 감면. 그 다음에 신고 및 납부하는 세액이 얼마예요? 100만원이죠. 100만원에 대해서 신고불 가산세율 10%, 6개월 이내 했으니까 50% 감면, 납부하는 게 100만원, 하루의 이자가 10,000분의 3이고, 그 다음에 미납일수는 며칠로 가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문제에서 미납일수는 92일로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92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도 풀어볼게요. 자, 주성수의 제1계정 부가세 5번요. 5번에 주성수의 제1계정 부가세 신고 후 나중에 다음과 같은 거래 자료를 추가로 발견하여 제1계약정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고자 한다. 제1계약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얘도 지연 제출이죠. 예정 때 누락한 걸 확정 때 반영하는 거니까. 1번에 2000cc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고 수취한 전자세금 계산서 판매. 승용차니까 불공이죠. 근데 불공은 가산세 계산할 때 고려하지 마세요. 나중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신고서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가산세 계산할 때는 무시. 왜냐하면 어차피 낼 세금도 없고 돌려받을 것도 없었던 거잖아요. 2번 비품 구입하고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120에 12만원 매입세액이죠. 기타란에 120에 12만원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제품 직수출액 1500 영세 기타죠. 1500에 세액은 0이 돼요. 자, 그럼 이 가세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할 세액은 없었어요. 돌려받을 것밖에 없었죠. 환급세액이 12만원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신고불하고 납부불 안 나와요. 가산세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랑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세금 낼 게 있었어야지 가산세가 나오는 거예요. 세금 낼 게 없었죠. 가산세 없어요. 그럼 뭐와 관련된 가산세만 있어요? 영세율 있죠. 영세율 신고 안 한 게 얼마나치가 있어요? 1500이 있죠. 그래서 영세율 신고 안 한 거에 대해서 1500에 대해서 0.5%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이기 때문에 6개월 이내 신고하면 50% 감면이겠죠. 자, 됐고 그 다음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 문제하고 7번 문제는 수정신고서 작성, 즉 확정 때 누락한 거를 수정신고서 작성해서 수정하는 거죠. 자, 6번 문제 보시면은 주한일은 2017년 1기 확정 신고를 7월 25일에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 내용을 발견하고 2017년 11월 10일에 1차로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다음에 오류 내용이 반영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저는 일단 가산세만 계산해 볼게요. 그럼 직수출액이 5천만 원이죠.
자, 여기 반영돼야 되겠죠? 영세 기타란에. 그 다음 두 번째, 사업자인 주감귤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중고기계를 1320만원에 현금 판매한 것을 누락하였다. 자, 현금 판매했죠. 얼마에 판매했어요? 1320.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발행이 됐죠. 얼마짜리? 1300이니까 공급가액 1200에 부가세 120만원짜리겠죠. 자, 이 내용을 어디다가 반영을 시켜야 돼요?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을 시켜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일단 이 발행 자체가 안 된 거죠. 발행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가산세가 나와요?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전송도 안 돼 있죠. 전자세금 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합계표에 반영 안 시켰죠. 세금 계산서 합계표 불손실 가산세. 세 개가 다 적용이 될 수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센 놈 한 방만 적용이 된다라고 했었죠.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세 가지가 동시에 적용될 때 가장 센 놈 한 방이기 때문에 얘만 적용이 돼요.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그럼 얼마예요? 여기 1200에 부가세가 120이니까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문제가 잘 출제가 돼요. 굳이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를 물어보면은 발급 안 한 경우 있죠. 발급 안 한 경우에 가산세를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얼마원치가 미발급 됐어요? 1200만원어치이죠. 가산세율이 몇 프로예요? 2%예요. 언제 발급했어요? 세금 계산서를? 아니, 발급을 안 했죠. 네, 계속 발급 안 하고 있으니까 얘는 미발급.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입력할 때 있잖아요. 세금 계산서 발급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입력을 할 때는 여기 세금 계산서 부분이 아니라 이쪽 기타 부분에 들어가야 돼요. 발행을 했었어야지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건데 발행을 안 했으니까 기타란에 들어가야 되겠고, 발행해야 되는 건에 대해서 발급 안 한 거니까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출처에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게 원가 300에 시가 450짜리가 있죠.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용으로 제품 제공한 게 있죠. 두 가지는 간주공급인데 그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용으로 제품 제공한 거, 이건 간주공급 아니에요. 첫 번째만 간주공급이에요. 특정인한테 무상으로 준 것만 간주공급이라고 제가 이론할 때 말씀드렸었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 선전 목적으로 뿌리는 거는 간주공급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과세 기타란에 들어갈 금액은 그 매출처에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것만 넣어야 돼요. 과세 기타란이죠. 450에 세액이 얼마예요? 45만원. 그럼 이 과세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는 세액이 얼마예요? 165만원이겠죠. 자, 그러면은 영세율도 신고 안 하겠네. 얼마나치 신고 안 했어요? 영세율이 5천만원이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산시 가산세가 5천만원에 0.5%, 6개월 이내 했으니까 50% 감면. 그 다음에 신고 및 납부하는 세액이 165만원. 신고자 붙은 가산세니까 가산세율이 10%, 그 다음에 50% 감면이겠죠. 납부 안 한 게 165만원, 하루에 이자가 10,000분의 3, 그 다음에 미납 일수는 며칠로 가정한대요? 85일이라고 되어 있죠. 85일. 이렇게 가산세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네, 마지막 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7번. 자, 이것도 좀 지우고 갈게요. 자, 7번의 주성민은 2017년 2기 학정신고를 한 후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하였다. 2018년 2월 24일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 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라. 본 문제에서 가소신고한 것은 부당가소신고가 아니다. 가정이 나와 있는데 가정에 네 번째 점 보시면은 가산세의 계산 시 일수는 30일로 한다. 일단 가산세만 가산세만 계산해 볼 거니까 다른 거는 읽지 마세요. 다른 거는 나중에 입력할 때 말씀드리고, 오류사항 볼게요. 오류사항에 첫 번째 점에 주 영동 상사의 제품을 500만 원에 판매하고 즉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한 건은 국세청에 전송을 누락하여 2018년 2월 20일 국세청에 전송하였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발행은 됐죠. 500에 부가세 50. 정상적으로 발행은 된 건데 국세청에 뭐 안 한 거예요? 전송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얘는 전자세금 계산서 미전송 가산세가 나오겠죠. 전송을 언제까지는 했었어야 돼요? 1월 11일까지는 했었어야 되겠죠. 그랬어야지 지연전송이 될 건데 지연전송이 되면은 가산세 반이 감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2월 20일날 전송했으니까 미전송이에요. 500만 원에 대해서 가산세율이 몇 프로예요? 1%죠. 미전송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 원재료를 소매로 300만 원에 매입하고 카드로 결제한 내역 한 건을 누락하였다. 그럼 매입세액의 기타겠죠. 300에 세액은 얼마예요? 3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점, 주 대박 상사로부터 원재료를 100만 원에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 수취한 한 건을 누락하였다. 매입 세금 계산서니까 여기겠죠. 100만 원에 세액 10만 원. 그럼 신고 및 납부하는 세액이 얼마예요? 10만 원이었죠? 자, 그럼 10만 원만큼에 대해서 가산세율이 몇 프로예요? 10%. 6개월이니까 50% 감면. 그럼 납부하는 게 얼마예요? 10만 원. 하루 이자가 10,000분의 3이고 문제에서 미납일수는 며칠로 가정한다라고 아까 제가 봐드렸어요. 30일이라고 돼 있죠? 30일.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좀 어려운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래서 가산세 계산은 모두 다 해봤는데 이제 이 부분 입력을 해봐야 되겠죠. 입력이 가산세만 계산할 줄 아시면은 뭐 입력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잖아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은 됐고 전송이 안 된 거죠. 그럼 미전송인데 미전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시 가산세하고 두 가지가 뭐 동시에 나올 수가 있는데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시 가산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가 중복 적용될 때에는 미전송 가산세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가산세에서 앞으로 합계표 불성시 가산세 있잖아요. 그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나올 일이 없어요.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한 게 아니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이 부분 이제 입력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 앞에 몇 페이지부터 할 거냐면요. 470페이지죠. 470페이지부터 풀었던 것들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